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르키메데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또 만났네요. 아, 이번 책에 구슬을 굴리는 장치가 있던데 그래서 선생님이 오셨나 보네요. 네, 저는 수학자로 유명하지만 수많은 발명을 하기도 했어요. 도르래나 지렛대 원리를 찾았고 거중기를 처음 만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책은 저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공부를 시작할까요? 선생님, 오늘 공부는 개미수를 세는 거죠? 네, 그렇지만 개미수를 정확하게 세는 게 아니라 그 수를 추측하는 거예요. 전에 선생님이 정확한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빠르게 비슷한 값을 찾는 게 중요할 때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정확도보다 속도가 중요할 때가 있죠. 참값을 구하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뉴스에서 어디에 모인 사람 수가 몇 명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사람을 다 세본 걸까요? 설마 그럴 리가요. 그럴 때 근사값을 추측하는 건데 이걸 페르미 추정이라고 해요. 페르마 선생님이 만드신 거예요? 아, 수학자 페르마가 아니라 20세기에 살았던 물리학자 페르미예요. 수학 공부인데 과학자 선생님이 왜 나오시지? 수학과 과학은 공통점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과학 탐구를 할 때 수학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다 보니 과학자인데 수학을 잘하는 사람도 많고 반대로 수학자인데 과학을 잘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구나. 생각해보니 뉴턴 선생님도 수학자면서 과학자네요. 그렇죠. 엘리코 페르미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물리학자인데 근사값을 빠르게 추정하는 것을 굉장히 잘했어요. 핵실험을 할 때 후폭풍으로 날아오는 바람에 낙엽 한 개를 날려보고 핵폭탄 위력이 얼마나 되는지 순식간에 계산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우리도 그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아직 어렵지만 굉장히 다양한 추정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먹는 치킨이 얼마나 될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한테 정보 물어볼 수도 없고. 네, 정확한 값을 알려면 전국에 있는 모든 치킨집에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겠지만 불가능하겠죠. 이때 간단한 추론으로 비슷하게 알아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인구가 대략 5천만 명 정도 되죠. 그럼 가구 수로는 2천만 가구 정도 될 거예요. 네, 검색해보니까 2050만 가구래요. 어차피 근사값을 추정하는 거니까 그 정도 차이는 무시해도 괜찮아요. 그럼 치킨은 얼마나 자주 먹을까요? 우리 집은 일주일에 두세 번 먹어요. 아빠가 치킨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우리는 치킨 별로 안 먹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열흘에 한 번 정도로 잡아볼까요? 그럼 열흘에 2천만 마리니까 하루면 10으로 나눠서 대략 200만 마리 정도 되겠네요. 진짜 그럴까요? 네, 실제로 2019년 닭 소비량이 하루에 280만 마리였어요. 치킨 말고 다른 요리도 할 테니 비슷하겠죠. 와, 진짜 비슷하게 맞았네요. 게다가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하루에 200만 마리의 치킨을 만들려면 치킨 가게도 많아야겠죠. 엄청 많겠네요. 어느 정도 많은지도 페르미 추정으로 찾아볼 수 있겠죠. 그건 또 어떻게 알아요? 치킨 가게마다 다르겠지만 평범한 치킨 가게는 하루에 치킨을 몇 마리나 만들까요? 60마리 정도 되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 동네에 그런 이름인 치킨 가게가 있거든요. 그렇네요. 아마 60마리만 판매한다는 게 아니라 60마리를 팔고 싶다는 의미일 것 같아요. 그럼 60마리보다는 적겠죠. 그럼 한 30마리? 30마리로 생각해보면 200만 마리 나누기 30을 하니까 대략 6만 7천 개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쉬는 가게도 있을 테니까 7만에서 8만 개 정도 되지 않을까요? 선생님, 제가 검색해보니까 우리나라 치킨 가게가 8만 7천 개 정도래요. 와, 진짜 비슷하네요. 중요한 건 검색을 해보지 않고 순수하게 추론만으로 찾은 값이라는 거죠. 그럼 또 뭘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머리카락 개수도 쉽게 추정할 수 있어요. 머리카락 개수를 어떻게 알아요? 두피의 넓이와 머리카락 간격을 생각해서 조금 계산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정말 많아요. 우리가 순간순간 판단을 해야 할 때 빠르게 논리적으로 추정을 하는 모든 행동이 페르미 추정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신호등 남은 시간을 보고 다음 신호에 갈지 빨리 뛰어갈지를 생각하는 것도 일종의 페르미 추정이에요. 생각해보면 제가 평소에도 페르미 추정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게임을 하다가 언제까지 해야 혼나지 않을까 이런 추정 자주 해요. 그건 아닌 것 같지만 아무튼 우리가 평소에도 많이 접했고 다양한 상황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죠. 우리 활동지에 있는 추정 몇 가지를 공부해 볼까요? 먼저 이건 페르미가 낸 문제로 유명한 건데 시카고에 있는 피아노 조율사가 몇 명인지 추정하는 거예요. 피아노 조율사가 뭐예요? 피아노에 있는 혀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느슨해지거든요. 그래서 음정이 조금씩 변해요. 그래서 보통 1년 정도 사용하면 줄을 다시 당겨놔야 하는데 이걸 정확한 음이 나게 당겨야 되거든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피아노 조율사예요. 아, 그런 것도 알 수 있어요?
몇 가지를 가정해보면 충분히 추정할 수 있어요. 먼저 페레미가 살았던 100년 전에는 시카고 인구가 대략 300만 명이었어요. 300만 명이 모두 피아노를 갖고 있지는 않겠죠? 그렇겠죠. 그때는 피아노가 굉장히 비싼 악기였으니까 피아노가 있는 집이 그다지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먼저 몇 가족이나 되는지부터 추정해야겠네요. 그렇죠. 보통 한 가족이 몇 명이나 될까요? 4명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4명보다는 적을 것 같아. 그럼 3명 정도라고 하면 좋겠다. 그럼 몇 가족이 될까요? 인구가 300만 명인데 한 가족을 3명이라고 하면 딱 100만 가족이겠네요. 좋아요. 그리고 피아노 보유율을 10%라고 할게요. 그럼 전체에서 100분의 10만큼이 피아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100만을 100으로 나누면 딱 만이고 10을 곱하면 10만이야. 그러니까 피아노가 10만 대 정도 있는 거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조율은 1년에 한 번 한다고 하고요. 조율사는 하루에 8시간 일하는데 피아노 한 대 조율하는데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럼 하루에 4대 조율할 수 있네요. 일주일에 5일 일하면 20대예요. 1년을 50주라고 하면 1년에 몇 대 조율할 수 있는 거죠? 그럼 20 곱하기 50이니까 1000대네요. 아, 그럼 피아노가 10만 대인데 한 명이 1000대를 조율할 수 있으니까 10만 나누기 1000을 해서 100명 정도 되겠네요. 좋습니다. 치킨 가게에 비하면 엄청 적네요. 피아노 조율을 자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겠지. 선생님, 저희 피아노는 디지털이라서 조율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시대가 많이 변했으니 지금은 이렇게 추정하면 잘 맞지 않을 거예요. 그럼 한 가지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이 그림에 있는 완두콩이 몇 개인지 추정해보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추정해요? 이 중에 일부만 세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적당히 사각형 한 개를 그려볼게요. 전체 사각형에 딱 맞게 한 변 길이가 3cm인 정사각형으로 그리면 쉬울 거예요. 아, 그럼 여기에 있는 완두콩을 세보면 추정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세어볼까요? 선생님, 그런데 이렇게 선에 걸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선에 걸치는 완두콩 2개를 한 개로 세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도 돼요? 선에 걸치는 걸 한 개로 세면 실제보다 너무 많아질 수 있고 그냥 빼버리면 너무 적어질 수 있으니 적당히 0.5개 정도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럼 세볼게요. 제가 그린 정사각형에는 완두콩이 51개예요. 완전히 들어있는 게 41개고 선에 걸쳐있는 게 20개라서 이건 10개로 셌어요. 좋아요. 전체 사각형은 가로가 15cm, 세로가 9cm예요. 그럼 한 변이 3cm인 정사각형이 몇 개 들어갈까요? 그럼 가로로 5개씩 세로로는 3줄이니까 15개 들어가겠네요. 아, 그럼 한 칸마다 51개씩 15칸이니까 곱하면 되겠네요. 곱해보니까 765개예요. 선생님, 이게 실제로 몇 개예요? 정확하게 758개예요. 와, 진짜 비슷하게 맞았네요. 좋아요. 그럼 광화문 광장에 모인 사람 수를 추정하는 연구는 여러분들이 해보고 이번에는 책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아, 개미수 알아낸 거죠? 네, 주인공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 간단한 계산으로 개미수를 추정할 수 있어요. 주인공들이 개미수를 알아내기 위해 어떻게 했죠? 동전을 던졌어요. 동전을 던져서 뭘 알았죠? 동전한 게 개미가 5마리 정도 올라간대요. 좋아요. 그리고 또 알아낸 사실이 있었어요. 개미떼가 5헥타르 정도 넓이에 퍼져 있다고 했어요. 선생님, 헥타르가 뭐예요? 헥타르는 넓이 단위예요. 넓이를 나타내는 단위들이 있죠. 제곱미터 같은 거요? 네, 그런 단위들 중 하나예요. 우리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먼저 일상에서 사용할 만한 가장 작은 단위 넓이는 제곱센티미터예요. 한 변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 넓이예요. 그럼 내 손도 크기 정도 되나? 네, 사람마다 손톱 크기는 다르지만 새끼 손톱 크기 정도가 1제곱센티미터 정도 되겠죠. 그 다음은 1제곱미터네요. 이건 한 변 길이가 1m인 정사각형인 거죠? 그렇죠. 1제곱미터랑 비슷한 넓이인 물건은 뭐가 있을까요? 이 정도면 책상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책상이나 4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식탁이 보통 1제곱미터 정도 크기예요. 그럼 1제곱미터는 1제곱센티미터의 몇 배일까요? 너무 어려운데? 길이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어요. 1m는 100cm잖아요. 그러니까 한 변 길이가 100배 차이 나는 거죠. 그럼 가로랑 세로가 모두 100배 차이네요. 그렇죠. 그럼 넓이는 몇 배 차이일까요? 그럼 200배 차이겠네. 아닌데 100개씩 100줄이니까 10,000배 차이 아닐까? 그렇구나. 그럼 손톱이 10,000개 모이면 식탁 넓이가 되는 거네. 식탁이 엄청 크구나. 맞아요. 제곱미터와 제곱센티미터는 무려 10,000배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선생님,
그 다음 단위는 A네요? 이런 넓이 단위도 있어요? 자주 사용하는 단위는 아니지만 제곱미터와 제곱킬로미터의 차이가 너무 커서 그 사이에 적당한 단위로 사용되는 단위예요. 이건 아르라고 읽어요. 그럼 1아르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1아르는 한 변 길이가 10m인 정사각형 넓이에요. 그러니까 100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럼 식탁이 100개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100제곱미터면 일반적인 집 크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진짜 그러고 보니 우리 집 넓이가 84제곱미터라고 써 있는 걸 봤어요. 그 다음 단위는 헥트와 아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헥타르예요. 헥트라는 접두사 들어봤어요. 이게 몇 배였더라? 100배였던 것 같아. 맞아, 그랬던 것 같아. 그럼 헥타르는 아르의 100배인 거예요? 맞아요. 헥타르는 한 변 길이가 100m인 정사각형 넓이에요. 그럼 엄청 크겠네요. 보통 초등학교의 넓이가 이 정도 됩니다. 축구장 넓이도 1헥타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집이 100개 모이면 축구장 1개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마지막 단위는 딱 봐도 알겠죠. 이건 1제곱킬로미터겠네요. 한 변 길이가 1km인 정사각형 넓이겠죠? 맞아요. 이 정도 되는 넓이면 얼마나 될까? 서울 넓이가 이 정도 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서울시 넓이는 600제곱킬로미터 정도예요. 와, 엄청 넓구나. 서울시의 행정동이 400개 정도 있으니까 동 하나의 넓이가 1제곱킬로미터보다 조금 큰 정도인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축구장이랑 비교하면 얼마나 넓은 거예요? 헥타르는 한 변이 100m고 제곱킬로미터는 한 변이 1000m니까 가로 방향으로 10배 차이죠. 그럼 세로 방향도 10배겠네요. 그렇죠. 그럼 넓이는 몇 배 차이가 날까요? 20배예요. 아, 아니다. 이것도 10개씩 10줄이니까 100배 차이겠네요. 맞아요. 헥타르와 제곱킬로미터는 100배 차이예요. 그런데 와, 그럼 축구장 100개가 모여도 공 한 개보다 작은 거네. 우리 동네가 이렇게 큰 거구나. 그럼 비교를 해볼까요? 제곱미터는 제곱센티미터의 만배였죠. 그러니까 표에 이렇게 씁시다. 그 다음 아르는 100제곱미터니까 여기는 100배예요. 또 헥타르와 아르도 100배고 헥타르와 제곱킬로미터도 100배죠. 제곱센티미터랑 제곱미터 빼고는 전부 100배네요. 그럼 제곱센티미터와 아르는 몇 배 차이일까요? 여기가 10,000배고 여기가 100배니까 이것도 더해서 11,000배라고 하면 당연히 틀리겠죠? 그렇죠. 곱해서 100만 배 차이라고 해야겠죠. 그럼 표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이 채워보세요. 곱하기만 잘하면 쉽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헥타르를 알았으니 개미수 추정을 해봅시다. 선생님, 그런데 동전 넓이는 어떻게 계산해요? 이건 나중에 공부할 테니 지금은 계산 방법만 알려줄게요. 원의 넓이는 반지름을 제곱하고 3.14를 곱하면 돼요. 3.14가 원주율 아니에요? 선생님이 처음 계산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저의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죠. 아무튼 동전 지름을 2cm라고 하면 반지름은 1cm니까 1의 제곱에 3.14를 곱하면 됩니다. 선생님, 그런데 활동지의 원주율을 3으로 계산하래요. 네, 어차피 근사값을 빠르게 찾는 게 중요하니 그 정도 오차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계산이 간단해지고 값을 빠르게 추정할 수 있죠. 그럼 동전 넓이는 1 곱하기 1 곱하기 3이니까 3제곱센티미터네요. 맞아요. 그런데 동전을 던지니 개미들이 올라갔죠. 네, 동전 한 개에 5마리가 올라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런 개미떼가 3헥타르 정도 있었던 거죠. 느낌이 딱 오네요. 제곱센티미터랑 헥타르는 그러니까 10,000배에 100배에 100배니까 1억 배였어요. 그리고 동전 넓이가 딱 3제곱센티미터고 개미떼가 3헥타르니까 넓이가 딱 1억 배 차이죠. 그렇죠. 그럼 개미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럼 개미수도 1억 배가 될 거니까 동전 한 개에 올라가 있는 5마리를 1억 배 하면 되겠네요. 그럼 5억 마리네요. 진짜 많다. 정말 멋지게 추정했네요. 어때요? 간단한 계산으로 개미떼 수를 금방 추정할 수 있죠. 네, 진짜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좋습니다. 그럼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수업 때 만나기로 해요. 여러분 안녕.